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번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건데요. 몇 가지 얘기들이 좀 중요한데, 앞에 나오는 이제 관성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연결해서 구분 짓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성 법칙의 의미가 지금 여기 단원에는 묶여져 있지만 좀 따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관성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서 물체의 질량이 크면 관성도 커집니다. 물체가 만약에 외부로부터 받는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왜 등속 직선 운동이냐면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운동 상태에는 방향도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크기도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유지가 되는 등속 직선 운동. 어, 이 경우에만 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본인의 운동 상태, 이게 정지든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든 정지든 운동을 하고 있든 이 본인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보 빼는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관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보를 빨리 빼면 위에 있던 물체들은 원래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탔을 때 급정거를 했을 때 아니면 급하게 출발할 때 이럴 때는 어, 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정지를 하면 앞으로 쏠리고 그리고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쏠리고 이건 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밑에 운동량 볼게요. 자,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뒤에 문제 풀 때 보면 MV 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질량과 속도의 곱 운동량을 의미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단위를 쓸 건데요. 단위는 사실 좀 다양해요. 다양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그리고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이거를 곱으로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단위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크기는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곱할 거니까요.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지고요. 이 운동량의 방향은 자 질량은 크기만 있잖아요. 뭐 방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에서 속도는 방향을 가져요.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이 두 개의 곱이 이제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속도의 방향과 같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충격량 볼게요.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 이걸 충격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힘 단위 뉴턴 그리고 시간의 단위 초. 그래서 요거 두 개 곱으로 나타낸 단위를 사용합니다.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그럼 두 개 곱할 거니까 당연히 충격량은 커지게 되겠죠. 방향은 여기에서는 힘이 방향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힘 방향과 같이 충격량은 작용하게 됩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물체가 받은 이 충격량은 이 그래프와 시간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넓이 이 곱하기니까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할 때 많이 써야 되니까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처음 운동을 하고 있던 이 질량 m이고 처음 속도 v1인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힘을 가합니다. 우리가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속도가 변하니까 이렇게 변한 속도를 v2라고 하면 요 두 개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의 값과 동일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속도가 빨라졌으면 플러스 충격량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충격량을 받았겠죠. 이 마이너스는 방향과 다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인 경우.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하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 받으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정해주시면 되고요. 힘이 크거나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즉 충격량이 커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따라서 커지게 되겠죠. 충격량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이할 때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충돌과 안전장치입니다. 자, 충격 완화 원리부터 다룰 건데요. 이 그래프는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자, 이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가 같을 때, 즉 이 충격량 자체가 만약에 같다고 치면 같은 이 크기의 충격량을 가질 건데 시간이 길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 즉, 자, 힘과 시간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충격량이 동일한 상태라면 얘가 길어지면 얘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가 만약에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가 SA하고 SB가 이 같은 상황이라면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물체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부딪힐 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에어백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에어백을 생각하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에어백이 터지면서 운전자가 이 에어백에 닿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에어백은 말 그대로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의 몸이 부딪히면서 서서히 앞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 몸에 닿는 힘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란을 떨어뜨릴 건데 맨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하고 쿠션 위에 떨어뜨릴 때를 비교를 하면 맨 바닥에 떨어질 때는 바닥에 닿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반해서 쿠션에 닿으면 쿠션에서 이 쿠션이 꺼지는 동안에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힘의 크기를 받더라도 이제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의 크기는 훨씬 더 바닥에 부딪힐 때 더 크다는 얘기죠. 쿠션이 작아지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예시 나와 있고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도 정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또는 참고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기출문제 풀이한 거 선생님하고 풀이한 내용들 한 번 더 점검한 다음에 다음 주 모의고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